요즘 푸틴의 측근이 되는 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집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착으로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죠. 푸틴의 모든 장군들은 눈치를 보는 게 특기가 됐어요. 그들은 편집증적인 푸틴이 자신들을 갑자기 창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피하기 위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광기를 잘 넘기는 장군들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폭발적이죠. 그리고 그 위협은 러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서 식사와 대화를 즐기던 두 명의 장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푸틴의 장군 두 명이 최근 의문의 상황에서 사망했으며 모스크바 레스토랑 폭발 사건과 원인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 두려움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크렘린이 군 지도자들을 위해 마련한 어떤 보안 조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8월 1일 모스크바 중심부 쿠드린스카야 광장입니다. 전장에는 발시롯이라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은 또 한 번 화려한 저녁에 무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발시롯이는 이런 밤에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크라스나야 프레스냐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은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리가리들과 군 고위 관리들 모두 푸틴의 더러운 돈으로 주머니를 채운 이들이 이 레스토랑을 자주 찾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음식을 먹기 위해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 엘리트들은 레스토랑을 거닐며 그들의 지도자가 나라에 끼친 경제적 혼란을 마치 모르는 듯 행동합니다. 러시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한 달에 최대 15,000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한들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푸틴에게 아첨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사람은 푸틴이 새로 임명한 군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드르 차이코 상장이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새 수장이자 러시아 영웅 칭호를 받은 알렉산드르 차이코는 8월 1일에 축하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55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고 모든 일이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푸틴의 측근이 되면 잔혹함이 보상받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민간인 사망을 감독하는 이 남자는 자신의 일에 대해 후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이코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손님들이 발시로시에 속속 도착했고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낸 지옥을 축하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자화자찬과 호화로운 만찬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명한 손님이 예약되어 있었기에 레스토랑은 보안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고위 관리들과 귀빈들이 도착하자 경비원들은 완전히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선물처럼 보이는 꾸러미를 든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사적인 행사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 앞에서 제지당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택배 기사로 보이는 그 여성을 수상하게 여기고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성은 선물이 들어있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의심은 더욱 커졌고 그는 수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1kg의 TNT가 터진 것과 맞먹는 위력의 폭발이 발시로시를 뒤흔들었습니다. 폭탄은 원격으로 폭파된 것으로 보이며 택배기사가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사건 이후 레스토랑을 조사한 결과 폭발물 상자 안에는 강철 구슬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강철 구슬들은 엄청난 힘으로 넓은 범위에 퍼져나가 공격의 인명피해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이 워낙 강력해서 여성의 유해는 사건 현장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발시로시에서 사망한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더 많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소 3명이 폭발로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소포를 검사하겠다고 요청했던 경비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장 경찰과 수사관들이 현장을 봉쇄하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동안 발시로시는 소셜미디어에 단지 밖에 문제가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그 게시물은 곧 삭제되었고 레스토랑 측에서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적절함이 게시물의 캐주얼한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게시물이 작성될 당시 진행 중이던 수사 때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8월 2일까지 사망자 수는 크렘린 친화적인 RENTV 텔레그램 채널과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아 신문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증가했습니다. 21명의 부상자 중 2명, 이 부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은 도시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모스크바는 이런 유형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곳인데 말입니다. 여기는 러시아의 수도로 거대한 방공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민들, 특히 푸틴과 그의 측근들을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인 보안 요원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알렉산드르 차이코는 그 측근 중 한 명이며 8월 1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여성이 발시로시에 가져온 선물의 유력한 표적이 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왜 차이코가 표적이 되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우크라이나인이라면
이 특정 장군을 제거할 충분한 동기가 있습니다. 5월에 차이코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그 과정에서 빅토르 압잘로프를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이상한 결정이었습니다. 차이코는 분명히 경험 많은 지휘관입니다. 그가 러시아의 영웅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의 전문성이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낸 고기 분쇄기에 병사들을 투입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상군 지휘관이었지만 정치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 결정으로 항공보직에 갑자기 투입되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차이코는 푸틴이 시키는 대로 푸틴이 시키는 때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해 더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최대한 많은 민간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차이코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명령을 따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상군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코는 공중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그리고 2021년에 몇 달 동안 다시 한번 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를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에 파견되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곳에서 차이코는 특히 이들리브 지역에서 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우던 반군이 점령하고 있던 시기에 진료소, 학교, 병원, 빵집 등을 대상으로 한 끊임없는 공습을 지휘했습니다. 이러한 공습의 조직적이고 내목한 성격은 러시아 대통령에게 차이코가 푸틴만큼이나 무자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이코는 새로운 역할을 맡은 첫 몇 달 동안 자신의 잔혹함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족을 이용해 차이코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상대로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월에 차이코의 군대는 우크라이나로 19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면서 그중 단 29발만이 요격되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들과 함께 265발의 순항미사일이 발사되었고 그중 187발이 요격되었으며 8,653대의 공격드로 또 동원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여러 공격에서 민간인들이 사망했으며 8월에 실시된 공격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월 5일 러시아는 또 한 번의 집중 공격을 퍼부었고 주로 키이우와 그 주변 지역을 겨냥해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희생자는 하르키우와 도네츠크에서도 발생했으며 하르키우에서는 1명이 사망했고 도네츠크에서는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코는 푸틴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차이코도 모스크바 레스토랑 공격에서 사망했다고 말할 준비가 되셨겠죠? 우크라이나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에 반전이 등장합니다. 폭탄이 보안을 뚫지 못한 덕분에 차이코는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하늘의 도살자가 다시 싸울 수 있게 살아남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가족은 폭탄 공격에서 무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크렘린의 공식 입장과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언론사 오스트카에 따르면 발시로시 경영진의 한 소식통은 장군의 딸인 마리아 차이코가 폭발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건의 배우라면 이는 차이코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죽이는 그도 이제 전쟁이 자신의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고 우크라이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암살 시도를 한 사람이 러시아군 지휘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데는 실패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반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모스크바 폭탄 테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을 넘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8월 6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 장군 2명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1명은 이고르 예로살리모프 중장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네크로맨서 X 계정은 이 중장이 8월 5일에 매장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통보가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으며 예로살리모프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크렘린 소식통이 고위장성을 잃은 후에 정확히 할 법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매장 날짜입니다. 8월 5일은 8월 1일, 즉 모스크바 레스토랑이 공격당한 지 불과 며칠 뒤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그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로살리모프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장군이 차이코의 작은 연애 초대 명단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발시로시에서의 암살 시도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코는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2명의 장군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장군이 이미 매장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로살리모프의 매장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장군은 트로이쿠로프스코야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엄청난 경계 속에서 진행된 의식 중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장교들은 이른 아침부터 묘지를 경비했고 경사들은 버스를 타고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차량 검사도 이루어졌고 의식에 참석한 모든 보행자들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행렬을 동반한 의장대가 있었는데 이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그 장군이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그 의장대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덤 옆에는 러시아 지상군의 깃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단서들이 모아집니다. 러시아의 공군과 지상군 모두에서 복무한 장군, 매우 중요한 인물, 어쩌면 러시아의 영웅에게 어울리는 의장대입니다. 어쩌면 어떤 식당 폭발 사건에 가까이 있어서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지는 딸을 둔 남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알렉산드르 차이코와 같은 남자를 위해 치러졌을 법한 장례식처럼 들립니다. 8월 8일 프라우다 보도 이후로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알렉산드르 차이코의 친척인 율리아 키릴로바라는 여성이 모스크바 레스토랑 폭탄 테러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차이코의 사위도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마도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된 딸의 남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이코가 이번 공격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거나 자신의 직책으로 복귀했다는 보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키릴로바가 사망하고 그의 딸이 폭탄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차이코 자신도 폭발에 휘말릴 만큼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차이코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 이른 판단이거나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을까요? 러시아가 공격에서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최고위 장군 중 한 명을 비밀리에 매장한 것일까요? 차이코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알 수 없겠죠. 물론 그가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차이코가 방금 비밀리에 매장되었다면 이고르 예루살리모프가 아직 살아있다는 주장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음모가 너무 많고 러시아는 그 운명적인 8월 1일 저녁 발시로시에서 발생한 피해의 진짜 규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확신하는 유일한 것은 모스크바 폭탄 테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러시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크라이나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니는 사건 발생 직후 공격에 대해 보고할 때 동료들보다 다소 차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에서 잔혹한 테러 공격이 발생해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범죄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찾아내어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베니 시장이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이번 공격의 배후일 수 있는지 또는 그들이 이 공격을 저지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번 폭탄 테러에 대해 크렘린이 누구를 비난하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은 이번 공격을 수행한 것은 키이우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들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들을 겁주고 그들 또한 표적이 되어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사건을 왜곡하려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동맹국인 한 나라를 우크라이나에 적대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러시아의 방식이죠. 중요한 러시아 장군이 그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탈리아 셰프들을 죽이기 위해 발시로시를 공격했다는 주장을 누가 믿을 수 있는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차이코를 노린 게 분명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로마 주재 대사관이 뭐라고 주장하든 러시아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탈리아 민간인들을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공격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정보요원이나 정보기관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발시로시를 폭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공포에 질려 지켜봐야 했던 수많은 러시아 장군들에게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암살들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말입니다. 네, 저희는 암살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8월 1일 공격 이후 러시아의 2명의 장군, 어쩌면 차이코 자신까지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발시로시 폭탄 테러는 러시아의 최고위 장군 몇 명을 무덤에 보낸 일련의 암살과 시도들 중 가장 최근 사건일 뿐입니다. 메두사가 더 많은 사실을 밝혀냅니다. 8월 3일 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러시아 장군들을 대상으로 최소 6건의 암살 시도가 있었으며 이 중 3건은 치명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시로시 폭탄 테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러시아 방사능 화학 및 생물학 방위군 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가 모스크바에서 스쿠터에 부착된 폭탄이 그가 지나갈 때 터지면서 이고르 키릴로프는 이러한 암살 시도 중 처음으로 사망한 러시아 고위장성이 되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러시아 총참모부 주요 작전국 부국장 야로슬라프 모스칼릭 중장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쿠터가 아니라 폭발물이 설치된 폭스바겐 차량에 의해 제거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총참모부 작전훈련국을 이끌던 파날 사바로프 중장도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도 차량 폭탄이었고 이번에는 모스크바 남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른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총참모부 주요국의 제1 부국장인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 중장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건물 로비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제64 차량 화소총 여단을 이끄는 아자트백 오마 베코프 소장도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단은 2022년 2월 키이우 침공을 시도했던 부대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특히 부차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마 베코프는 부차의 학살자 중 한 명으로 침공 초기 몇 주 동안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고문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카바로프스크 지방의 군 주둔지 우체통에 설치된 폭탄으로 표적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메두사는 익명의 텔레그램 채널들만이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보도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발시로시에서 일어난 일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장군들을 매우 두렵게 만드는 일련의 패턴의 일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또다시 벌어진 암살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우크라이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장군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보안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르코에 대한 시도가 있었을 때 발시로시 내부에 있었던 것과 같은 보안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암살범들을 찾지 못하고 있고 찾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암살을 벌이는 쪽은 누구든 모스크바 내부에 전체 스파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들은 잠재적인 표적을 추적하면서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딘가 어둠 속에 숨어있는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모스크바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에서 호화로운 생일 파티를 열 만큼 과시적이라면 그건 곧 그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고위 인사들에게 크렘린이 주는 조언에 관해서는 수염을 기르고 머리색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부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모스크바 폭탄 테러 이후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장군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클라크 켄트와 그의 안경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염을 기른다고 해서 목표 인물을 지켜보는 암살자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목표 인물이 집에서 나올 때 추적자는 그냥 봐, 수염을 길렀네? 라고 말할 겁니다. 개인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주 다니는 길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장군들은 개인 경호원이나 실제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염을 기르고 인터넷을 멀리하라는 게 조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조언이긴 하지만 차이코는 이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러시아 장군들 사이에 새로운 공포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고 아무리 수염을 길러도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알시로시 공격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굴욕으로 가득 찬 이 전쟁에서 푸틴에게 또 다른 굴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또 다른 종류의 망신이 푸틴을 얼굴을 붉히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푸틴의 동맹으로 여겨졌던 인물이 이제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푸틴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동맹으로 여겨지던 인물은 푸틴 바로 옆에서 생방송 중에 그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푸틴에게 멈추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밀리터리쇼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